영범 씨가 휠체어와 사투를 벌입니다. 혼자 힘으로 앉으려는 건데요. 영범 씨는 4년 전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혼자 이거를 타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절망을 떨치고 홀로 서려는 영범 씨의 도전에 함께 해봅니다. 구름이 끼었다가도 거치는 게 인생이지만 4년 전부터 영범 씨의 삶은 계속 흐린 상태입니다. 눈 뜨자마자 밤새 굳은 다리부터 풀어야 겨우 몸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마비가 되니까 바로 이제 휠체어 타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보거든. 예전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탔는데 요즘은 바닥에서 올라앉는 걸 연습합니다. 휠체어 높이는 1m도 안 되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영범 씨에겐 등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분만 지나도 녹초가 됩니다. 오늘도 실패입니다. 현정마, 여기 좀 와봐. 왜 그래? 넘어졌어. 휠체어 타려고 하다가. 조심해야 돼. 큰일 났네. 그거 저지. 뒤에 엉덩이 잡아서 이렇게. 조심 조심. 조심해야지. 어떻게 가는 거래? 조심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혼자서. 이제 다시는 좀 그렇게 혼자 하지 말고 뭔 일 있으면 부르라고. 부르면 달려올 텐데 왜 자꾸 혼자 하려는 걸까요? 이러다 팔이라도 다치면 더 큰일인데 영범 씨는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팔 다치면 휠체어 굴리고 다니지 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무서워하면 이 휠체어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는 날까지는 해야 돼요. 밖에를 가든 어디를 나가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어메 세상에 우리 아저씨도 안 다쳤으면 저렇게 걸어다닐 텐데 얘 다쳐서 이렇게 주저앉았나 싶으면 제 가슴이 뭉클해요. 다치기 전엔 날랜 몸으로 이런저런 운동을 참 많이 했다는 영범 씨. 걷지 못하게 되면서 제일 공들이는 건 팔 운동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팔목 강화시키는 거. 이게 그래야 휠체어가 쉽게 돌릴 수 있잖아요. 네, 팔목만 이건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손목 운동 뒤엔 모래주머니를 찹니다. 하나에 3kg이 넘는다는데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영범 씨가 운동에 열중하는 이유는 항상 곁을 지키는 아내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평택 가락발전소 그 안쪽에다가 기계요 뭐요 모든 것을 다 완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붕을 덮어야 돼. 그게 밑에 이제 그 받쳐있던 빔이 이게 이제 쓸리면서 그대로 허리에 힘이 가면서 허리가 척추가 그 흉추가 3, 4번이 나가면서 이게 그대로 깔려본 거죠. 한 무게가 한 10톤 되는데.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한 부부는 농사일부터 양어장일까지 마다 않았습니다. 그 사고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다 당한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굳이 추석을 세면은 며칠씩을 쉬어요. 안 가고 일을 며칠 더 쉬고 가도 되는데 그 평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가서 한 3, 4일만 마무리를 해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막 다른 때는
잘도 쉬고 그러더만 이렇게 명절 세우고다마다 이렇게 일을 가려고 서든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가서 이틀 만에 이렇게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막 심장이 멈춰버려지 이제 온 게 아무 정신이 없죠. 감기조차 모르고 살던 영범 씨가 이렇게 자주 병원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도 만지면 느낌은 없죠? 망치로 두드리거나 허벅지를 꼬집어도 영범 씨는 느끼지 못합니다.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에 의한 척수 손상에 의한 불안전 하지마비 환자분입니다. 이게 척수입니다. 손상에 의해서 위쪽 부위하고 다르게 여기까지는 균일하게 보이시다가 이쪽에서 지금 신경이 계속 손상을 받아서 하얗게 지금 변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신경학적 회복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직이 심하셔서 자기 본인 스스로의 그 수의적인 근육 움직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그 어머님의 그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영범 씨가 제일 좋아하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목욕 시간인데요. 아내에게 모든 걸 의지해야 해서 미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목욕 시간마다 악몽이 되살아나서 마음이 안 좋다고 합니다. 부위가 이렇게 스스로 부위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부위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수술 자국이 희미해져도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땡길 때도 요 수술한 부위는 조금 벗겨서 이렇게 비껴서 그 부위는 문지지 말고 무서우니까. 그래도 그때보다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힘들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다 붙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앉았으니까. 옛날에는 위에 쪽에 다 하고 뒤집어가지고 또 아래쪽에 하고 그다음 물수건으로 다 닦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앉아있는 거 꿈에도 못 깼어. 예전엔 하루 2번씩 하던 목욕이지만 아내에게 미안해 한 번만 하겠다는 영범 씨. 그 마음을 알기에 틈만 나면 목욕하자는 아내. 원래도 금슬이 좋았던 부부는 사고 이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극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겐 생각할수록 아픈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미 엑스레이나 MRI 상으로 보니까 이거는 하반신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나는 내가 이제 완전한 몸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영범 씨는 빠르게 체념했고 아내는 그날 이후 남편의 다리가 됐습니다. 영범 씨의 삶은 사고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소변을 뽑는 게 됐죠. 하반신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루 너댓 번 소변을 뽑아야 합니다. 소홀히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600cc 이상 차게 되면 위험해요. 방광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 그 시간마다 몇 시간에 한 번씩 4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4번 정도 자가들을 이제 해서 오줌을 싸는 거죠.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을 한 3년을 파냈어요. 병원에서는. 파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투수를 젤리를 발라갖고 다 파내야 돼요. 안 파내면 그게 거기서 굳어보니까. 그래서 척추 하반신 이 보호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손상된 척수 부위의 통증은 항상 영범 씨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다 먹어도 이거 통증 완화시키는 것은 한 70%밖에 못해. 이것도 진통제, 이것도 진통제, 이것도 진통제, 이거는 혈액순환제. 이 통증은 영범 씨가 남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아내가 슬그머니 집을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텃밭. 딱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보물이 있어서랍니다. 오, 여기 미나리 많이 있네요. 아유, 보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쁜 새싹이 돋죠? 겨우내 언 땅을 뚫고 돋아난 봄 미나리는 해독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쁜 미나리 싹인데 제일 약이 되고 좋아요. 갈아드리려고요. 약을 많이 드셔서 간 치수가 우리 일반인보름 3배, 4배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랬을 때는 뭐 약을 쓸 수가 없죠. 미나리는 줄기를 잘라 심어도 뿌리를 내릴 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내는 미나리를 캐면서 그 기운까지도 남편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평소엔 잊고 지내지만 사실은 아내도 큰 수술을 2번이나 한 환자입니다. 저도 허리 협착증 수술을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릎 수술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이런 거 하는 거를 좋아라 생각치를 안 해요. 맑은 물에 헹군 미나리는 착즙기로 직행합니다. 겨울 추위도 봄 눈도 모두 이겨낸 푸릇한 향기가 부엌에 가득 찹니다. 미나리가 조그만 애 어디서 키웠어? 아래에서? 고맙네. 먹고 건강하고 간 회복 빨리 되게. 근데 안 쓸까? 좀 독고건 독고 것 같아요. 드셔봐. 향이 너무 아니 괜찮은데? 괜찮아? 간이 좋다 보니까 하나 안 쓰네. 오늘 많이 마셔봐. 미나리가 간에 그렇게 좋대. 그래서 자기는 약을 많이 드시니까 한 잔씩 드시면 아이고, 잘 마셨습니다. 고맙네. 아내가 하수오를 꺼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 늘 앉아있는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아내의 밥상은 단지 끼니가 아니라 남편에게 힘을 주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늘 앉아있기 때문에 체중이 늘까 조심하는 영범 씨. 항상 소식을 하지만 오늘은 한 입 더 먹어봅니다. 맛있나 봐. 맛있게 먹네 오늘은. 나 음주 항상 맛있어 먹고. 지금껏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곁을 지켜온 아내. 아내의 응원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4살 먹은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일어서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애기 엄마는 어리니까 다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는 것 같고, 한참 활동할 시기에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기 엄마도 얽매여 있잖아요. 그게 제일 미안하죠. 영범 씨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서죠. 이건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기구입니다. 페달에 다리를 올린 뒤 팔로 운동시키는 건데요. 흥건한 땀이 반갑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땀을
아직 안 흘렸잖아요. 그럼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배출시켜야 하니까. 목이 탄다 싶어서 바라보면 아내는 이미 물을 뜨러 가 있습니다. 이런 아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영범 씨 마음을 영범 씨보다도 먼저 알아채는 아내. 오직 남편을 위해서만 사는 아내에게 자꾸 미안해집니다. 얼마 전부터 영범 씨는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활훈련에 몰두하는 것도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돼서 아내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고 싶은 거죠. 다리에서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줘야 하니까 이걸 하게 되면 엉덩이에 일단은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씩 하죠. 이렇게 일어섰으니 혹시 걸을 수도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진짜 임상적으로는 봅니다. 네, 저도 사실 본 적 있고 누워 계셨던 분이 지금 옆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워커를 잡고 걸으시는 분이 실제 저희 병원에도 계세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시 걷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을 들었지만 영범 씨는 연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안 돼. 저리 가. 아이고 불안해 죽겠네 진짜. 심장이 멈추네. 혼자 해야 돼. 절망에 진다면 남는 건 더 깊은 절망뿐이니까요. 잡아줄게. 아야 됐어. 됐다고? 응. 아유 큰일이네 이거. 어우 불안해. 네. 어찌까. 조심해 조심. 저리 가. 이리 가라고? 아이고 불안해. 아우 조심. 큰일 났네. 넘어지고. 아유. 조심해. 조심.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일이단가. 운동하고 막 재활하고 하시더니 오늘 그걸 봤네 그냥. 응? 어미 고생했어. 아유, 너무 고생했어. 그래. 이런 날이 고마워. 오리라 생각 못했네. 고맙네. 그래 고마워. 그래. 내가 너무 기쁘네요. 애기 엄마가 도와주면 평생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홀로서 일해야 돼. 혼자 휠체어에 오르는데 성공한 영범 씨가 오늘은 아내 없이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 보입니다. 설령 쓰러져도 혼자서 휠체어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용기가 납니다. 사고 당하기 전처럼 혼자서 길을 건너는 영범 씨. 4년 만의 일입니다. 아내가 미는 속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시장 구경도 합니다. 장애인이지만은 비장애인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 좋아하는 유쾌한 영범 씨가 세상 속으로 돌아와 당당히 홀로 섰습니다.